동경이 일선상에 있고 방향 반대상을 그려. 외우는 게 아니라 붙여야 돼요. 당연하지. 얘를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은데 일반화를 해줘야 다음 주어진 범위는 찾지. 이게 없으면 딱 요 상황만 한다는 거잖아. 다음을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한 개만 찾아.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범주에서 찾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을 해야 되겠지. 딱 요거랑 보장 없잖아. 나는 가장 쉬운 상황을 찾고 가장 쉬운 상황을 일반화했을 뿐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7세타가 파이 플러스 2파이 n이면 되는 거고, 그럼 세타가 7로 나누면 다음 같은 모양인데, 마찬가지 2파이 한 주기를 7로 나눴기 때문에 n을 총 7번 넣어봐야 되거든. 총 7번 넣어본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지. 근데 먼저 멍청이네요. 당황했어요. 더하기 빼기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주기를 5로 나눴기 때문에 총 5번 넣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했듯이 풀이가 2개죠. 다음처럼 정수 꼬라지 넣은 다음에 정수니까 항상 내가 정수에 대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풀이를 많이 가는데, 정수가 등장한다면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가 가장 본질적인 풀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 많이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범위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합니다. 역으로.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풀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한 주기를 5로 나눴기 때문에 n은 0부터 5까지, 아니 0부터 4까지 최소한 5번 넣어봐야 되는데,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5분의 2파이. 미안합니다.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5분의 파이. 1 넣으면 5분의 3파이. 2 넣으면 5분의 4파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얘는 지금 5분의 뭐라고? 그냥 파이. 몇씩 늘어나고 있지? 5분의 2파이씩 늘어나고 있네. 5분의 5파이. 3 넣으면 5분의 7파이. 4 넣으면 5분의 9파이. 그러면 다음 범위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얘가 5분의 10파이니까. 이것도 되나? 이거 안 되죠? 뭐밖에 없죠? 근데 저 편이 문제를 최대 대칭이라는 게 이게 똑같이 너 영상을 영상이 없었어요. 없다고? 네. 있어? Y축에 대한 대칭이면 더 설명 많이 용기서. 근데 그냥 아무리 봐도 이거 다 외우는. 한 두 개가 Y축에 대한 대칭 내고 싶대, 동경이. 그럼 가장 쉬운 상을 그렸어. Y축 대칭이야. 그러면 대칭이니까 대갈코마니까 얘랑 각 똑같고 얘랑 각 똑같겠죠? 그럼 가장 쉬운 상황을 생각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해봅시다. 알파 베타. 그럼 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가면 반바퀴 돌았지. 그럼 다음 축은 두 개 합이 얼마인 거야? 합이 180인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 붙여주면 돼? 뒤에다가 주기,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주면 끝나는 거겠지. 이렇게 쓰는 거 넘어가는 거지.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한 다음에 암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까먹었을 때에 대한 대책 없이 암기하고 넘어가면 그건 좀 힘들다 이거야. 사각함수는 까먹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 왜냐면 진짜 빨리 까먹을 거고. 똑같이 풀어. 넘어갑니다. 삼각비 먼저 복습하면 삼각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비를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는 게 삼각비입니다. 항상 직각 삼각형에서 노는 게 삼각비고 세 변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 삼각형의 6요소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각 3개, 변 3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릅니다. 각은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반식으로 돌려요. A, B, C. 그러면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문자로 놔야 되는데, 대변 마주보는 변과 각은 알파벳이 일치합니다. 각 A가, 여기가 각 A면 여기가 변 A예요. 여기가 각 B면 여기가 변 B, 변 C. 지 맘대로 놓는 게 아니야. 항상
이름이 붙는 겁니다. 각을 두고 변을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음처럼 각 ABC에 대해서 변 ABC가 붙죠? 그러면 이 각 3개, 변 3개를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쓰면 메인 각이 B인데 메인 각을 B로 잡았을 때 직각 메인 각 잡았을 때 외우고 있나요? 사인 B. 사인 B는 뭐야? 메인 각이 B면 B에 대한 C분의 B. 빗변분의 높이 사인. 코사인 B는 C분의 A. 빗변분의 밑변 C분의 A.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A분의 B겠죠? 이렇게 삼각 B는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B를 우리가 사코탄으로 나타낼 뿐이라고. 빗변, 밑변, 높이의 관계지. 그러면 다음과 같다 뭘 했냐라고 뭘 하고 싶냐?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인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삼각 B의 목적은 변과 각을 할 때 다른 변을 찾고 싶어요? 각을 찾고 싶어요가 정확히 말하면 삼각형의 육요소 중에서 3개 할 때 나머지를 3개를 찾고 싶어요가 삼각 B의 본질이라. 그럼 삼각함수의 활용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반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육요소를 할 때 육요소 중에서 3개 할 때 나머지 3개를 찾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삼각 B랑 삼각함수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기본기이기도 하고, 왜냐면 삼각함수의 가장 기초가 삼각 B, 걔를 확장한 게 삼각함수란 말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삼각함수의 1사분면은 삼각 B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 B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걔를 결국 확장한 게 삼각함수인 건데, 정확히 말하면 삼각함수의 활용. 똑같이 얘는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놀고 싶은 거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삼각형의 육요소 중에서 3개 알면 3개 알 때 나머지 3개 찾고 싶다. 물론 각 3개를 주는 건 죄입니다. 각 3개를 주면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변, 각, 변 같은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찾고 싶어요가 우리가 삼각 B고요. 직각에서 일반 삼각형으로 확장시킨 게 삼각 B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각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확장하면 일반각이니까 0도부터 30도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놀고 싶은 게 삼각함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0도부터 90도, 즉 1사분면의 각의 내용이 삼각 B인 거고, 우리는 확장해서 0도부터 360도까지 놀고 싶고,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이 확장된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기인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 B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특수각 먼저 하고 가면 어떻게 찾냐? 아까 말했죠? 특수각을 외우는 방법은 30도, 45도, 60도를 갖는 삼각형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건데, 30도는 다음처럼 생겼죠? 이쁘게 그려야 돼. 30도를 그렸을 때, 아이고 뭐야 이게, 변의 비가 몇 대 몇? 가장 긴 게 2, 짧은 게 1, 루트 3. 이거 변의 길이 맞춰서 그려야 돼. 길고 짧고 중간 2대 1대 루트 3. 45도는 어떻게 하면 돼? 변의 길이 몇 대 몇이야? 45도는 몇 대 몇 대요? 1대 1대 루트 2죠. 그 다음에 60도랑은 똑같단 말이야. 60도 삼각형은 어떻게 생겨? 60도 삼각형은 당연히 30도랑 차이가 없죠.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건데, 물론 30도, 60도는 뭐랑 똑같냐면 정삼각형이랑 똑같고, 얘는 정사각형이랑 똑같긴 해. 이거 정삼각형 그려놓고 반으로 자른 게 얘거든. 마찬가지 정사각형 그려놓고 반으로 자른 게 얘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으로 외워도 되고, 혹은
30도, 45도, 60도 특수각 2대1 대 루트 3을 그런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값은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번 외웁시다. 사인 30도 얼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외우셔야 되는데 사인은 30도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루트 3이란 말이야. 감정 했지? 당연히 외우면 땡큐지만 당연히 바로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그래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스피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스피드 너무 느려. 그리고 외웠지? 그 다음 걸 볼게. 규칙을 찾을 건데 이거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사인과,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겠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논단 말이야. 왜냐면 사인, 코사인은 그 다음 하겠지만 실제로 사인, 코사인은 평행이동 관계에 있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비슷하단 말이야. 다음을 보고서 사인은 증가하네, 코사인은 감소하네 정도 볼 수 있고, 사인 30과 코사인 60이 똑같고 코사인 30과 60 40은 똑같네. 정확히 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똑같아요를 말하면 언제 똑같을까? 두 개의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똑같아요. 보면 얘랑 얘랑 똑같잖아? 30, 60, 60, 30, 40, 45. 즉 얘를 일반해버리면 나중에 그래프가 정확하겠지만 각의 합이 90이면 두 개의 값은 똑같습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가 90이 되는 관계라면 사인과 코사인 같아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관계가 있어. 실제로 말하면 평행이동, 그걸 모르지만 일단 다음으로서 규칙을 찾아보자면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똑같습니까? 각의 합이 90이면 똑같아요. 중학교 거 복습하는 건데 중학교 거. 사인, 코사인 같이 놀아. 친구들은 같이 논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는 다르게 놀아요. 탄젠트는 지 역수랑 놉니다. 다음 두 개의 관계 역수죠. 탄젠트는 역수랑 놀아.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는 역수야. 언제 역수냐면 각의 합이 1이면 역수입니다. 미안. 각의 합이 90도면 역수야. 즉 뒤집어진다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걸 이쁘게 쓰면 탄젠트 세모랑 탄젠트 네모는 언제 똑같아요? 역수 치면 똑같아지는데 언제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가 90이면, 즉 각의 합이 90인 탄젠트끼리의 관계는 역수 관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지랑 지 역수랑 놀아. 자꾸 뭐하면 뒤집어져. 사인은 뭐하면 자꾸 코사인이 돼. 코사인은 뭐하면 사인이 돼.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적 다시 가면 정의, 특수각, 목적은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목적은 이런 겁니다. 봐봐.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각 B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빗변과 각, 즉 변과 각을 할 때 다른 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요가 삼각 B야. 근데 특수각을 알기 때문에 40도면 2대1이죠? 2대1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많이 풀었지만 엄밀하게 써보면 4, 30 할 때 x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4랑 x는 무슨 관계?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야? 삼각 B는 변들의 관계라고 했잖아. 빗변과 높이는 무슨 관계에 있어? 사인이잖아. 그럼 사인 30이 얼마? 4분의 x죠? 그게 2분의 1이니까 x가 2의 6 같은 걸 하는 게 삼각 B라고. 다시 그럼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각을 준 거랑 사코탄을 준 거는 같은 말인 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코탄. 각은 각을 주는 거랑 특수각을 주는 거랑, 그러니까 다시 각을 주는 거랑 사코탄 값을 주는 거랑 같은 말인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과 변을 할 때 다른 변을 찾고 싶어요가 삼각 B의 본질이라겠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확장상 함수의 활용인 거고요. 근데 삼각 B는 삼각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 고등학교 때는. 이게 뭔 소리냐면 사인 32 2분의 1이면 미안 사인 네모가 2분의 1이면 네모는 얼마였어? 중딩 때? 몇 도가 2분의 1이야? 즉 이게 역함수란 말이야. 사인에다가 어떠한 각을 집어넣어야 값이 나옵니까? 그럼 이 네모를 구하는 건 역함수란 말이야. 사인 역함수겠지. 뒤집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린 특수각밖에 모르잖아. 아까 찾은 거 2분의 1부터 이렇게 모르잖아. 이거 왜 이렇게 나오면 이딴 거 나오면 얘를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는단 말이야. 몰라. 모른단 말이야. 각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각 대신 삼각 B값을 그냥 줄 수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 실제로는. 각과 변의 길이를 주는데 다른 변의 길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을 안 주고 각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그럼 다음처럼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야. 세타가 뭔지 몰라요. 특수가 아니라서 냅두고 하면 이 각과 변을 할 때 x가 뭡니까? 그럼 식을 세웠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사인인데 3분의 파이래. 근데 사인이 얼마라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러면 요 관계를 통해서 x가 뭔지 찾아지죠? 요런 걸 하고 싶은 게 삼각 B의 본질이다. 이해했어? 문제를 풀면 이거는 좀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좀 헷갈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음 부채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랑 같지? 맞아요? 그때 각을 뭐라 불러? 라디안. 1라디안. 예. 다음 각도가 1이야. 라디안은 실수한 거기 때문에 각도가 1이라고. 숫자 1이야. 숫자 1. 그러면 1라디안인데 라디안은 대충 1라디안은 대충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양 이상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럼 얘를 할 때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찾고 싶은 게 A, O, B의 넓이를 구하세요지. 맞아? 내가 4를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는 게 뭐야? 각도 1밖에 모르지. 여기도 R이지. 맞아? 다시 내가 아는 거 각도와 변의 길이를 알아요. 다른 변을 찾고 싶어. 즉 각과 변으로 다른 변을 찾고 싶단 말이야. 맞아? 그럼 R과 사는 무슨 관계? 사인. R과 사는 사인 관계죠. 그럼 사인 몇 도? 1은 사인 1이야. 사인 1라디안은 R분의 4라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이 각으로 바꾸면 60도 비스무리한 각인데 이런 모른다고. 우리는 사인하가 어떤 각이 들어가면 특수각 외에는 못 찾아. 못 찾는 거야. 그냥 이런 무리수가 있을 뿐이라고. 사인 1이라는 그냥 무리수가 있을 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모양 이상하지만 도 붙이면 큰일 납니다. R은 얼마야? R은 그러면 사인 1분의 4지. 그냥 이런 하나의 숫자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해돼? 하나의 숫자, 이거 하나의 무리수일 뿐입니다. 이게 사인 60도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실제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비스무리한 값이겠지. 몰라도 됩니다. 무리수라서.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묻고 있죠. 맞아요? 부채꼴 넓이 공식 뭐야?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RL이 있죠. 그러면 뭘로 풀까라고 하면 뭘로 풀까? 이걸 풀까? 그러면 2분의 1 R이 얼마? 이게 R이죠? R이랑 L이랑 똑같다며. 그럼 2분의 1 사인 1분의 4 곱하기 사인 1분의 4니까 이쁘게 쓰면 사인 1의 제곱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제곱을 땄어요. 이게 사인 1의 제곱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보통 사인 1의 제곱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쓰면 각의 제곱이야. 이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1 전체의 제곱을 사인에다가 제곱 올려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분의 8 2에요 하면 연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인 1이 하나의 무리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등 수학입니다. 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 다음에 각도가 세타래. 그 다음에 OA를 구하지. 그럼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 r, 각도가 세타일 때 OA를 각도와 r로 표현해 주세요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럼 좀 확대해서 보면 내가 주어진 게 반지름이거든. 보통 반지름은 보통 언제 쓰냐면 이게 원이라며. 그러면 뭐 이렇게 반지름 쓰는 게 아니라 원과의 교점이 등장하면 요 길이 OP라고 하면 OP가 R이야. 이런 걸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야. 얘가 R보다는 원과의 교점이 등장하면 무조건 그어서 이 반지름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좀 크단 말이야. 마찬가지 요걸 할 때 내가 찾고 싶은 게 요거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파란색과 각으로 빨간색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삼각비의 본질은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을 직각삼각형으로 이어야 돼. 근데 마찬가지 중등기에 사용하면 평행하지? 엇각이니까 세타지? 맞아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누구랑 어울릴까? 이등변 누구랑 친구일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엇을 해야 돼요가 딱 나와 있어야 돼. 수직.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원과의 교점이 등장한다면 그 반지름을 사용하고 싶다.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 수직 이등분 하고 싶다. 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2분의 r인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래? 세타라며.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세타. 즉, 끝났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직각삼각형 세타로 묶었단 말이야. 그럼 x랑 2분의 r의 관계는 뭐니?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야. 맞아? 그러면 내가 적은 x니까 x는 코사인 세타분의 2분의 r. 그럼 이쁘게 쓰면 2 코사인 세타분의 r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삼각비예요 라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사각함수의 정의 보겠습니다. 사각함수는 뭐가 싶은 거냐면 사각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 위의 점 표현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즉 정확히 말하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있다. 그 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내가 100을 예로 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네가 적을 발견했어. 적의 위치를 네가 설명을 해야 돼. 야, 내가 나의 위치를 0,0이라고 할 때 적의 위치가 3,4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고 쏘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른 브리핑은 야, 나랑 적까지의 위치는 방향, 방향, 각도, 얼마큼 떨어진 각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얼마큼 떨어진 각도에 있고 얼마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 즉 좌표를 각과 반지름의 길이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각함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항상 좌표면이 어떤 점에 있든 간에 반지름을 갖는 중심이 0,0인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점이든 간에 원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원 위의 점 표현법이라고 쓰면 돼. 왜냐하면 사각함수 항상 원을 놓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단위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 확장할 거지만 단위원이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른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를 확장하면 결국은 우린 항상 중심이 0,0 기준이 0,0이기 때문에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으로 확장을 하고 싶긴 하거든. 우리가 주로 여기서 놀겠지만 메인 본질은 얘야. 얘를 확장한 게 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본질 삼고 확장한 것도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단위 원으로부터 시작해 보자면 단위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느 점도 전부 다 원이 올릴 수 있겠지만 일단 중심이 0,0 반지름이 1 즉 단위 원 위에 있는 점들만 일단 표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0,0 우리가 얘를 시초선으로 생각했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생각했을 때 동경이 돌지 이렇게 돌았어. 동경이 다음처럼 동경이 돌면 그때 다음 동경에 대응하는 원 위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 위의 점을 x, y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을 x, y로 놨어. 그러면 다음 x, y를 반지름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럼 우리가 동경이 다음처럼 들어왔으니까 얘가 세타죠? 반지름이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내가 동경을 1사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1사면에 있으면 삼각비랑 똑같습니다. 얘가 돌아서 2사, 3사, 4사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지만 1사는 사각비랑 완벽히 똑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수세미를 꼽아. 수세미를 꼽으면 여기가 얼마야? 다시 아까 했죠? 비평이가 1이야 세타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로가 x, 여기 x죠? 얘가 y지? 맞아? 그러면 삼각비 쓰면 사인 스타가 얼마야? 1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x분의 y거든? 그죠? 그래서 사인은 y고 코사인 x다? 즉 항상 사인은 y랑 어울리고 코사인은 x랑 어울려야 돼. 항상 어울리는 게 정해져 있어. 항상 사인은 y, 코사인 x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는 y니까 정확히 말하면 x좌표랑 y좌표의 비를 말하는 거거든. x, y의 비잖아. x좌표랑 y좌표의 비야. 즉 반지름이 1인 원이라 생각한다면 코사인은 y좌표고 사인은 x좌표라고. 좀 더 말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원 삼각함수는 각도에 대응하는 어떠한 함수를 말하고 싶은데 사인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각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에 대응된 함수야. 코사인은 어떠한 각이 움직일 때 다음 그림에서 x좌표에 대응되는 함수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탄젠트는 xy의 b인데 이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맞아? 그 때문에 얘가 뭐라고? x가 뭐라고?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 y가 뭐라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였다고? 좌표를 r과 세타로 표현하고 싶어요가 삼각함수를 하겠지? 그래서 x가 뭐야?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뭐 했어? 반지름이 1이고 정확히 말하면 다음 각을 보통 편각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데 일반각, 지금 일반각, 각을 합시다. 각이 정해졌을 때 각과 변의 길이로서 좌표 xy를 표현했다. x가 코사인, y가 사인. 확장하면 반지름이 r인 원으로 다음처럼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자. 확장했어요. 다음처럼. 다음처럼 확장할 겁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확장이 되었다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p' x, y, x' y'을 할까? 이렇게 확장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다음 원이 있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으로 확장했습니다. 동경이 생겼어. 마찬가지 1사분면이니까 그냥 수세발을 꼬아버리면 똑같이 다음 친구에 대해서 쌍비를 만족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1사면이 아니어도 다음 좌표의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발생할 텐데 내가 확장할 거야. 이 친구는 반지름 1이죠. 이 친구는 반지름 R이야. 그러면 항상 빗배의 길이가 반지름 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R이야 이렇게.
근데 아까 빨간 사각형과 주황 사각형은 닮았지? 몇 대 몇 닮은 미야? 지금 각이 똑같고 직각이니까 A 닮은 미? 몇 대 몇 닮은 미? 얘는 빗변이 1, 얘는 빗변이 R이니까 몇 대 몇 닮은 미야? 1대 R 닮은 맞네? 그럼 빗변이 1대 R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도 전부 다 1대 R이거든. 그러면 1대 R이라고. 1인 게 코사인이잖아. 그럼 긴 건. 얘의 길이 얼마야, 얘의 길이? RX. R 코사인. 어. 짧은 게 코사인이야. 1일 때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R일 때에다가 R을 곱하면 되겠지? R 코사인. 세로는 원래 얘가 사인이었단 말이야. 사인인데 R배 느리래. R 곱하기 R이잖아. 빗변이 곱하기 R 됐으니까 밑변도 곱하기 R이고 높이도 곱하기 R이겠지. 높이가 R 사인. 그러면 X가 뭐라고? X가 X 좌표고 여기 X가 R 코사인이라고. R 코사인. Y가 R 사인. 그렇기 때문에 X 프라임은 다음과 같고 Y 프라임 다음과 같아. 그래서 얘도 결국은 항상 X 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Y 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이야. 그래서 얘를 예쁘게 쓰면 R 곱하기 코사인이 X라면 코사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알파 R분의 알파 프라임. 마찬가지 이것 이쁘게 쓰면 사인은 R분의 Y 프라임입니다. 마찬가지 탄젠트는 정의가 뭐냐면 항상 코분의 싸기 때문에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알같이 지금 탄젠트가 X분의 Y인데 코사인이 X고 사인이 Y면 탄젠트는 다른 말로 X분의 Y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책에 있는 정의는 다음처럼 돼 있거든. 책에 있는 정의는 일반화를 건너뛰고 확장되게 적혀 있어. 어떠한 좌표면 위에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어떠한 점이 있다면 항상 사커타는 다음처럼 정의 내립니다. 항상. 어떻게?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확장하는 걸 쓰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랑 반지름을 안다면 우리는 사커탄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의는 다음과 같지만 우리가 반지름 1이 R인 걸 확장한다면 다음처럼 같기 때문에 일단 외울 건 사인은 Y, 코사인 X, 탄젠트는 X는 Y입니다. 확장하면 사인은 R분의 Y, Y니까 우리가 R 확장되었기 때문에 사인 항상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반지름이 1인 친구인데 R로 확장했기 때문에 다음처럼 R을 줄어요. 네, X 프라임이 X. 마 3,4란 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점으로 생기는 동경에 대해서, 그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찍어야 돼. 그러면 이제 원을 일단 그려야 되거든. 야, 삼각 함수를 푸는데 지금 이렇게 푸는 걸 정확히 말해서 정의로 푼다 라고 부를 거거든. 정의로 푼다는 건 단위원을 그려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뜻이야. 사각함수는 단위원을 풀 수도 있고 함수를 풀 수도 있고 공식을 풀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의로 풀고 있다. 바꿔보면 단위원을 사용해서 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단위원을 그린다. 그럼 P가 나타내는 동경을 찾기 위해서 단위원을 그릴 건데, 그럼 이제 마3, 사니까 어디쯤 있어? 단위원이 아니라 그냥 원. 여기 있죠? 여기쯤 있지. P가 마3,4야. 짠. 동경이 돌았어 다음처럼. 그럼 다음처럼 동경이 돌았을 때 세타랑 R로 우리가 얘를 표현하고 싶은 게 사각함수라며. 그럼 세팅이 다음처럼 했어. R은 되게 간단하거든. R은 OP의 길이가 R이야 항상. R은 중심으로부터 항상 중심이 0,0인 점으로 보기 때문에 OP의 길이가 반지름이어서 OP는 0,0에서 4,0까지 4,4까지 거리니까 오겠지. 그럼 지금 반지름 5예요 지금. 다음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 위에 있는 점 P겠지. 맞아? 그럼 이 세타가 지금 얘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없거든. 못 찾아요 세타를.
맞지만 특수가 아닐 때만 찾을 수 있고 뭐 찾자? 그럼 3 세타 R인 겁니다. 돌아왔어. 뭐 찾지? 다음 상황에서 세부터 찾지. 그럼 내가 지금 얘는 몇 사면의 각이냐면 2, 3면의 각이죠. 2사의 각이기 때문에 봐봐. 삼각비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걸 중등 느낌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거든. 봐봐. 이거 수렴을 꼽았어 이렇게. 짠 하고 꼽았다. 꼽았어 이렇게. 그럼 이거 좌표가 지금 1,4지. 맞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얼마? 가로의 길이 얼마? 다음 얘가 마3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3이지. 세로는 얼마? 4인 상황이야 이렇게. 그죠? 이건 사전 지식. 근데 사전 둔각이니까 지금 얘로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볼 거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가 마3 y가 4일 때 r이 5라고 찾았지. 만약에 풀이 1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사인 세타는 둔각이지만 공식이 뭐라고? r분의 y라고. 사인은 공식이 뭐라고? 코사인 공식이 뭐라고? 공식이 뭐라고? r분의 x. 타이트는 x분의 r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면 좌표랑 반지만 찾으면 답은 바로 나와. 얼마인데? r이 얼마야? r이 5. y가 얼마? 4. r이 5. 마 3. 얘는 마이너스 3,4지. 라고 공식을 외워서 답 짜장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좀 더 본질적인 풀이를 가자면 풀이 2. 이 사람을 뭐 하자? 단위원으로 옮겨볼게. 그럼 단위를 이렇게 옮겼어. 이렇게 짠 하고 옮겼어. 단위원으로 만약에 이렇게 옮겨 생각한다면 1이죠? 마찬가지 비율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친구랑 이 친구 비율 똑같겠지? 그러면 지금 요 P가 3,4야. 요 P는 지금 요 P'를 한다면 얘는 좀 줄었지? 그럼 P'의 좌표가 뭐냐라는 거야. 5가 1로 줄었거든? 5가 1로 줄었어. 그럼 좌표도 어떻게 줄어야 돼? 똑같이 5등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의 좌표는 뭐냐고, P'. 이 좌표는 얼마야? 3,4였는데 다음 사각형은 길이가 4가 답변 줄었으니까 5분의 4 3은 5분의 3 그러면 좌표가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렇게. 맞아? 네.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에서 사인은 뭐라고? 각은 똑같을 거야. 똑같이 세타일 거니까. 사인은 뭐라고? 사인은 y라니까. 반지름이 1인 상황이라면 사인은 y라고. 얘는 반지름이 r인 상황인 거고 반지름이 1인 상황을 본다면 사인은 y. 코사인 얼마? x. 하여튼 x는 y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반지름이 1인 상황으로 옮겨왔다면 이게 x, 이게 y인데 그냥 y 자체가 사인, x 자체가 코사인, x분의 y가 탄젠트니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얘를 정확하게 외워서 반지름이 r인 오른 문제를 풀 것인가 혹은 r이 1로 바꿔서 r이 1인 상태 풀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뭐만 주어져 있냐면 세타만 주어져 있거든. 세타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값을 구하재.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반지름이 1인 상태로 보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럼 반지름 1인 원을 그려야 돼. 그럼 반지름 1인 단위원을 그렸어. 이거 단위원 그리는 거 연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단위원 이쁘게 못 그리면 함수 이쁘게 안 나온다. 몇 도야? 150도지. 내가 저번에 삼각형 작도하는 거 30도, 45도, 60도 작도하는 거 했지? 이거 이쁘게 안 대충 30도, 150도 이러면 이쁘게 안 나와요? 150이니까 여기가 90, 여기가 180, 여기가 270일 거 아니야? 그러면 150은 어디쯤 있는 거냐면 90과 180을 3등분 했을 때 180도 가까운 게 150도인 거지. 이거 대충 이렇게 그리고 풀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거겠죠? 반지름을 반띵하라고 했지. 그죠? 여길 반띵, 여길 반띵. 실제로 여길 반띵하면 반띵했어. 반지름을 반띵한 선을 거서 이렇게. 그럼 반지름이 반띵됐어. 그럼 실제로 내가 반지름이 1인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반띵됐어. 그러면 그 교점과의 동경을 잡으면 얘가 지금 30도,
반대로 하면 60도.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라고 하면 지금 반지름을 반띵했어.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반띵했어. 반지름을 반띵한 점을 잡으면 요거 이렇게 있는 거 얘가 반지름이지. 얘는 반지름 반띵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직각이고.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몇 도? 60도인 직각삼각형이잖아. 30도겠어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이쁘게 30도 작도할 수 있어야 돼. 반지름 반띵하면 30도 작도가 용이합니다. 그럼 그때 그었을 때 그 동경이 내가 찾고 싶은 150도의 동경이라고 정확하게, 여기가 30이니까 150이겠죠? 정확하게 150도 작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연습 안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생각해서 못 그려요. 그럼 길이의 비율이 개판으로 나오는데, 길이의 비율이 개판이면 초반에 문제 못 풀어. 그럼 다음처럼 150도 잡혔어.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1인 상황이야 지금.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특수각만 됩니다. 몇 도야? 30이지. 그러면 우리가 특수각 얘를 다음처럼 잘라버리면 이 친구는 둥둥기야란 말이야. 직각 30도면 지금 빗변기가 1이래. 반지름이 1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30도면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항상 2대 1대 루트 3인데 2인 게 1이잖아. 높이는 얼마야? 그러니까 길이로 좌표를 쳤자고. 중등기의 입장은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지. 길이가. 그럼 그 길이로 좌표를 찰 수 있잖아. 그러면 좌표가 이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는 그대로겠지. 이사면 x가 음수, y가 양수일 거 아니야. 하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 길이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겠지. y 좌표가.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지름 1일 때 좌표를 찾으면 사인은 1분의 r분의 y인데 r이 1인 상황이라면 그냥 이게 y라니까. 얘가 x고 얘가 x분의 y라고. 정의가 사인은 y, 코사인 x, 탄젠트는 x는 y란 말이야. 이건 외워야 돼. 정의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y가 얼마야? 사인 세타는 y니까. 좌표 찾으면 끝난다고. 좌표만 세팅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얼마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얼마야? x분의 y니까 얼마?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하면 되겠죠? r이 1인 상황을 본다면 사인이 뭐라고? 사인은 뭐라고? y. 코사인 x. 탄젠트 X분의 Y. x분의 y죠. 불사 안고라고 연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단위원에서 놀고 싶은데 단위원에서 몇 사분면의 각, 즉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사커탄의 부호가 바뀌는데 각의 나누는 기준은 1사, 2사, 3사, 4사로 나눈다겠죠? 원래는 각의 기준이 예각, 둔각, 직각이었는데 지금은 0부터 90까지가 1사, 90부터 182사, 180부터 270가 3사, 270, 360, 4사라고 범위를 나눠놨잖아. 그럼 각 동경이 각 사분면에 있을 때 사커탄의 부호를 외우고 있어야 공식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은 y, 코사인은 x, 타이트는 x는 y야. 그러면 1사는 xy가 뿔뿔이지. 그죠? 뿔뿔이기 때문에 지금 사인, 코사인, 타이트에 대한 1사, 2사, 3사, 4사에 대한 부를 보고 싶은데 1사는 둘 다 뿔뿔이기 때문에 사, 코, 탄이 전부 다 양수밖에 못 나와. 이렇게 xy의 부호가 둘 다 뿔뿔이래. 뿔뿔뿔뿔이면 모두 뿔이겠네. 이사는 xy의 부호가 어떻게 돼? 동경이 이사에 있으면 맞뿔이지. 즉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은 y랑 영향을 받아요. y의 부호랑 똑같단 말이야. 좌표니까. y 좌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이사에서 사인은 플러스야. 코사인은 이사에서 x가 마이너스거든? 얘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겠지? 타젠트는 xy의 부호의 b인데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겠지? 이런 걸로
1, 4, 2, 4, 3, 4, 4에 대한 부호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플러스인 것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3, 4는 마마지. 그러면 마마니까 사인 코사인 마마야. 타이트는 두 개의 부호가 마마니까 그걸 플러스인 거고. 4, 4는 뿔마니까 x가 플러스야. x가 플러스면 코사인 플러스. y가 마이너스야. y가 마이너스. 부호 다르면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라고 하면 1, 4는 모두 양수인데 나머지는 딱 한 개만 양수야. 그래서 양수인 것의 부호만 외워요. 1, 4는 모두 양수 올, 2, 4는 사인만 양수, 3, 4는 탄젠트만 양수, 4, 4는 코사인만 양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4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딱 한 개만 양수니까 양수인 거의 부호만 외워서 얼싸탄코 라고 사각함수 값의 부호를 암기하겠다. 이거는 내가 중딩 때도 학교 선생님이 야 내가 중딩 때 이렇게 배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옛날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외워진 것 같아요. 안코라고 외우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외우지 않아도 당한 거긴 해. 그냥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아니에요. 탄을 그냥 안으로 외우는 거야. 얼싸안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자면 다음 친구를 동경으로 하는 가능성 찾아갈 때 다음을 구하세요. 다시 한번 빨리 풀게. 봐봐. 그러면 일단 뭘 그려? 원을 그립니다. 일단 원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P가 마오 콤마 10이니까 대충 어디에 대충 찍어. 어디 있어? 마오 콤마 10이니까 또 이사야? 기분 좋지 않은데? 왜 맨날 이사야? 이사가 만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찍었어 이렇게. 그럼 짠 하고 동경이 나왔죠? 그러면 다음 친구의 반지름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반지름이 뭔지. 딱 봐도 근데 피타고라스가 자꾸 보이네. 그럼 OP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얼마야? 피타 써도 되지만 얼마야? 13이죠? 그럼 R이 비싼 거 찾았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단연까지 가지 않게 결국은 단연수이긴 하거든. 뭐 얘를 이렇게 결국은 반지름 1로 축소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내가 단위로 축소한다며 이렇게 반지름으로 축소한다며 그럼 축소했을 때 동경으로 문제를 푼다며 그러면 내가 단연을 풀면 알로 쪼가들면 마찬가지 수세발을 꼽았을 때 얘는 반지름이 13인데 반지름이 1로 쪼가든 거잖아.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3이고 반지름 1로 쪼가들면 x든 y든 둘 다 13분의 1로 쪼가들겠지 이렇게. 너무 불편한데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하기래. 특수 직각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항상 잘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x고 얘가 y니까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다음 세타에 대해서 사인이 뭐라고? 사인은 뭐분의 뭐? 뒷변분의 r분의 아니야! 빗변분의는 중딩이라니까 r분의 y라고. 근데 반지름 1이니까 y 사인 코사인은 x 탄젠트는 x분의 뭐. x분의 y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위원으로 쪼그러 놓으면 이 자체가 답이겠지 이렇게. 그럼 다음처럼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얘 만들 수 있는가. 이걸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냥 하면 여기가 x 얘가 y야. 그럼 사인 공식이 뭐라고? 사인 r분의 y. 그냥 반지름이 r인 형태로 쓰려면 r분의 y. 코사인은 이게 r일 때 이게 반지름 1대 공식. 이 반지름 1대 공식. 이 반지름 r일 때 공식이란 말이야. r분의 x. 본질은 똑같아. 이래서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구하면 되겠지. 이게 좌표고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r이 13이잖아. 13분의 x. 결국은 사각 b든 사각 함수든 b이기 때문에 반지름 바뀌면 뭐 확대거나 축소가 될 뿐이라고. 또 이거? 60. 마이너스 60도죠? 아, 예, 마이너스 60. 특수각이잖아. 특수각은 좀 이쁘게 그려야 된다겠죠? 연습한 중입니다. 마찬가지 단위원으로 풀자. 기왕이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이라며. 그럼 뒤로 60 가야지.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대충 긋지 말고 뭐 해서 반지름을 반띵해서 반띵한 선을 그은 다음에 어디 반띵을 해야 돼요? x축을 무조건 반띵해야 돼요. x축 반띵하면 60도가 그려지는 거고 y축 반띵하면 아. 30이 그려지는 거겠지. 아. 아니 둘 다 해 이렇게. 둘 다 하면 작은 게 30, 큰 게 60이겠지. 굳이 여기까지 외울 거 없고 대충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반지름을 반띵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30도랑 60도 뒤로 30, 뒤로 60 반지름 1이니까 그러면 다음처럼 뭐 해서 내가 동경을 작도해야 된다. 그럼 여기가 P 마찬가지 여기가 뒤로 60만큼 돌았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60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상황에서 뭐 하자? 문제를 풀지. 그러면 내가 뒤로 다음처럼 돌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60도를 알고 있잖아. 뒤로 가지만 부호 떼고 60도잖아. 60도면 각 세변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정확하게 특수하기면 세변의 길이 비를 알고 있잖아.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빗변이 1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다 반띵하면 되지. 이러면 좌표를 살 수 있잖아. x가 2분의 1 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왜냐면 사사니까 x 양수 y 마이너스 그죠? 그럼 xr y 하니까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사인은 r분의 y r이 1이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뭐분의 뭐? x는 y 그럼 좌표 아니까 y 마이너스 1분의 3 x 2분의 1 y는 탄젠트는 2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일단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웬만하면 반지름 1인 상태로 문제를 푸세요. 담을 만족시키는 각은 몇 사니? 그러면 얼싸한 코를 왜 읽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코, 탄인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래. 곱해서 양수는 무슨 소리야? 둘 중에 하나지. 뭔 소리야? 이 양수라는 건 뿔 아니면 마란 소리야. 이해돼? 근데 봐봐. 뿔이면 탄젠트의 부호는 결정돼 있어요. 마여도 결정돼 있어. 왜냐면 모두 양수거나 셋 중에 하나만 양수라고. 그러면 뿔이면 무조건 뿔이야. 이거 일사라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마면 탄은 뭐란 소리야? 이것도 무조건 양수라는 소리야. 왜냐면 모두 양수 아니면 한 개만 양수거든. 그러면 얘가 음수면 양수겠지. 그러면 얼싸 탄 콘데 어떻게 사사야? 3사 얼싸한 코 얼싸 탄 코야. 그러면 모두 양수인 일사. 탄젠트만 양수면 탄젠스가 코사인인 줄 알았어. 3사겠죠? 다음 중 1사이면 3사란 뜻이야? 얼싸고 틀려. 그러면 1사이면 3사인데 곱이 음수라는 건 다음 친구 부호 다른 소리거든? 그럼 1사 안 된다는 소리네. 그럼 몇 사란 소리야? 3사네? 라고 문제 푸는 거라고. 이해했어? 마찬가지 이거 뭐래 이거? 이거 몇 사분면이 각이란 소리야? 파이부터 203파이니까 이거 3사란 소리네? 그럼 3사는 뭐만 양수야? 쌓고 탄 중에서 탄만 양수야. 그럼 다음 상황에서 다음 이쁘게 하지.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무엇을 이쁘게 하는 거냐면 내부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판단해서 절대값을 벗겨주세요. 제곱의 루트는 항상 절대값이야. 그러면 사인 지금 음수네. 음수입니다. 음수거든. 양수니까 얘는 음수야. 얘도 음수고 다 음수입니다. 다 음수니까 벗겨지면서 사인이 음수니까 마사인.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등장하겠다.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2 사인 스타 플러스 탄젠트라고 문제를 마무리 지면 되겠지. 관계 되게 간단합니다. 공식 2개 나오거든. 나 아까 하나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의에 의해서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자주 바꿔 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 정의로 가면 우리가 사각함수의 정의는 다음처럼 원 위에 점이 결정되었을 때 기본 정의는 반지름이 r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단위원이 아닌 단위원 비스무리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동경이 결정이 되면 그 동경에 대응하는 x좌표, y좌표가 있을 때 이 x, y를 반지름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게요. 즉 r과 세타와 x, y의 관계가 쌍탄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x, y를 r과 세타로 표현하고 싶다. 즉 점을 각도와 길이로 표현하고 싶다고. r과 세타로. 그 있는 게 쌍탄이라고. 그래서 외워야 돼. 사인은 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y. 반드시 암기합니다. 코사인은 뭐분의 뭐? r분의 x. 그럼 사인 얼마? 미안. 탄젠트는 x분의 y지. 당연하게 얘분의 얘가 얘겠지.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y가 뭐야? y가 r 사인이지. x는 r 코사인도 했잖아. 맞아요? 이렇게 x랑 y를 우리가 r과 세타로 표현했어. 근데 걔는 그 점은 둘 다 다음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대입해버리면 x는 r 코사인이야. r 코사인 제곱 더하기 r 사인 제곱은 r 제곱이거든. 대입해버리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r 제곱 사인 제곱은 r 제곱이야. 그럼 r 제곱 나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공식. 탄젠트는 항상 코분의 사로 바꿔푼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친구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싹코로 모이기 위해서 탄을 코분의 사로 자주 바꿔 풀어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제곱의 합이 1이야. 각이 똑같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인 제곱에 사인 코사인들이 나오면 제곱은 1에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물론 곱셈 공식이랑 놀기 때문에 1을 다음으로 바꿔 풀기도 하고요.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합과 차가 나오면 양변 제곱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뭐 예를 들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뭐 루트 2라고 할까? 이때 사코가 뭐예요? 이따가 물어본단 말이야. 뭐 얘가 3분의 1일 때 사인 쓰기 귀찮아서 S, 코사인 쓰기 귀찮아서 C로 쓰겠습니다. 치환한 거야. 사코의 합이 3분의 1일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사인은 제곱 더하기 제곱 1을 주로 언제 쓰냐면 합이나 차가 나온다면 제곱을 해. 그럼 사인, 코사인 제곱하면 3분의 1이 제곱이니까 9분의 1인데 그러면 곱셈 공식 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코가 9분의 1이거든. 근데 얘가 얼마라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 1이잖아. 넘겼으면 2 사코가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8이지. 1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9분의 4예요. 요딴 걸 구하는 게 가장 클래식한 문제 풀이입니다. 이해했어? 넘어가서 그 다음 얘를 증명하는 그 다음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적어. 1번 안녕. 지금 삼각 B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변과 각을 알면 다른 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요 거든. 그래서 우리가 삼각 B를 처음 배웠을 때 요딴 걸 연습했습니다. 각이 세타, 직각삼각형 메인각 세타, 빗변 1이야. 높이가 뭐예요? 어떻게 하지? 알고 있는 거랑 찾고 싶은 거에 관계가 뭐예요? 사인 세타는 1분의 네모지. 네모가 얼마야? 사인. 마찬가지. 알 때 밑변 찾고 싶어. 관계가 뭐야? 코사인.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세모. 그러면 세모는 얼마야? 코사인. 클래식하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1이면 밑변이 항상 코사인, 높이가 항상 사인입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항상 반지름 1이면 밑변이 코사인, 높이가 사인, x가 코사인, y가 사인. 그러면 다음 그림 그려놓고 피타 쓰면 내가 알고 있는 공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 쓰면 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확장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주어진 게 밑변이야. 밑변 1일 때 빗변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뭐야? 내가 알고 싶은 거랑 알고 있는 관계가 뭐야?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는 네모분의 1이야. 그럼 네모가 뭐인 거야? 네모는 코사인 분의 1이거든. 그럼 네모가 코사인 분의 1이야. 마찬가지 빗변이 뭐예요?
높이가 뭔지 궁금하니까 세모로 한다면 1과 세모 관계는 탄젠트. 탄젠트가 1분의 세모니까 세모가 탄젠트거든. 그러면 여기서 피타 쓰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은 탄젠트 제곱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이거든. 뭐야 되게 썩었지? 근데 지금 얘랑 각과 길이로서 빗변과 높이를 찾고 싶어요가 삼각비의 본질인 거고 관계식 얻었지. 마찬가지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버리면 똑같은 짓거리.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1일 때 마찬가지 빗변이 뭔지 밑변이 뭔지 구하고 싶어요가 삼각비에 대한 연습이야. 마찬가지 빗변과 밑변의 비는 네모 분의 1이 사인 세타니까 네모는 사인 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 세모 분의 1은 탄젠트니까 탄젠트는 세모는 탄 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 이거 제곱이야. 사인 제곱 분의 1은 1의 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이야. 공식 굉장히 썩었는데 2번, 3번 공식은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에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라 네가 고3 이과 다니고 정확하게 얘가 맨날 나오는 건 고3 이과예요. 고3 이과 다니고 얘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지만 다음 같은 모양이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실제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역수가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역수도 원래 있어요. 사인 역수가 뭔지 사인을 뒤집으면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과 애들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코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세타 탄젠트 분의 1은 코 탄젠트라고 코가 붙어 이렇게. 쟤네 좀 뭐라 쓴 거예요? 저 2번에 그래서 얘는 안 외워도 되지만 이건 고3 애들이 하는 거고요.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다음 같은 모양이 나오면 다음 공식 있구나 정도 구할 수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 우리가 쓸 건 공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라고? 코분의 싸. 여기 없어. 그러면 간단히 하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 앞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 앞뒤 지워지고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분수 나오면 뭐 한다? 분수가 나오면 뭐 해야 돼? 통분 약분 해야지. 그러면 통분 올라가면 1 빼기 사인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앞뒤 플러스 올라가면 쌓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이죠.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 1이잖아. 2 빼기 2 쌓고 2 사인.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분모랑 분자가 약분되는 거 보입니까? 분자를 2로 묶으면 1 빼기 사인이 약분이 되지. 지워지면 답이 끝났습니다. 코사인 분의 2가 답이에요. 쓰기 귀찮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물론 답은 당연히 돌려서 코사인 분의 2라고 적으면 되겠지. 세타가 3, 4 각이고 코사인 주고 있죠? 마찬가지 그림 그릴 건데 마찬가지 뭐 해야 돼? 단위원 그리세요. 기본기는 이게 방법이 되게 많지만 단위원 먼저 연습합니다. 단위원 항상 지금 요단만 푸는데 단위원 안 그리면 싸대기 맞아야 돼. 암산이 가능해도 단위원 반드시 그리세요. 이거 1사원면으로 푸는 새끼들이 있는데 지금 단위원으로 그리는 거 연습합니다. 3, 4의 각이니까 대충 동경이 다음처럼 생겼고 얘가 세타고 얘가 r이야. 다음 상황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미안합니다. 반지름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 상황. 근데 코사인 뭐라고? 코사인 뭐라고? x.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 이렇게 얘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 이렇게 맞아? y가 뭔지 모르거든 이렇게
근데 다음 점은 이거 그림 그려도 되지만 그림 그려도 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거 다음처럼 직각 만들면 빗변 1인데 x가 길이가 얼마나 소리야. x가 5분의 3이라며. 맞아? 그러면 이거 5대 3대 4니까 y의 길이는 5분의 4겠지. 맞아? 아 물론 피타스도 좋아. 이거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넣어도 되고 피타스도 되고 같은 말이야. 그럼 y가 뭐요? 이걸 넣어도 돼. 넣으면 y는 뿔마 5분의 3대 3, 4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라고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 다음처럼 좌표만 찾으면 사인은 뭐분의 뭐다. 사인은 y니까 바로 답을 낼 수 있고요. 항상 조심해야 할 건 좌표이기 때문에 길이를 찾아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좌표이기 때문에 부호를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탄젠트 뭔지 알고 있죠? 탄젠트는 뭐분의 뭐? 탄젠트는 지금 x분의 y니까 답을 낼 수가 있겠지? 지금 단위원 그리는 거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 겁니다. 합 주면 차 주면 뭐 한다? 양변 제곱한다. 그래서 합 2 3분의 1이면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코가 9분의 1이란 말이야. 1이라며 넘어가면 2 사코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 그럼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9분의 4겠지. 이렇게 사인이 나오든 코사인이 나오든 아니 뭐야 사코의 합이든 차든 뭐하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별이라고 놓고 제곱하라고. 즉 우리가 사코의 합과 차는 무조건 제곱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왜냐면 사인 코사인을 각각 찾는 게 아닙니다.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빼기 2 사코가 별 제곱.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야? 넣으면 1 플러스 얼마야? 9대 8. 별 제곱이 얼마인 거야 지금? 9대 17. 맞아요? 그러면 별은 뿔마 3분의 루트 17인데 양수일까 음수일까 판단해야 돼요. 이게 몇 사니? 항상 마지막에 항상 부호 판정은 4분면 2사. 2사는 누구만 양수? 얼싸 사인만 양수. 맞아요? 양수네. 양수야 음수야? 사인만 양수라며. 양수 네, 양수. 어? 아 이거 나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음수니까 양수겠지. 그럼 결과 플러스겠네. 요 딴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탄젠트는 뭘로 바꾼다? 사분의 코로 바꿔야 되겠지. 역수니까 뒤집어지겠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당연히 뭐해? 통분 사코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답 나왔죠? 맞아요? 14번 똑같으니까 네가 하세요. 그냥 뭐만 하면 돼? 근 줬으니까 뭐 한대? 근각에서 하면 답 나옵니다. 엄청 쉬워요.